72세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저 남자는 대한민국 5대 건설그룹 회장, 67년 인생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앞에 선 여자, 얼굴은 보이지 않고 손만 보였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주일 전 한빛건설 본사 회장실 72세 박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45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38세 아들 박준혁,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태준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닐 거라는 것을. 재래시장에서 반찬가게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수진 32살입니다. 반찬가게, 재래시장, 반찬가게 주인이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맨손으로 일군 인생 끝에 반찬가게 주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3년 동안 만나왔습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3년이나?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부모도 없다고? 목소리가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우리 집안격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안 된다. 절대 안 돼. 나가봐라.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한동안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 태준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 명함을 꺼냈습니다. 신상조사 의뢰하게. 이수진 32살. 재래시장 반찬가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조사 결과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수진 32세. 월수입 80만 원, 저축 없음, 고졸. 부모 모두 사망. 여기까지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근 35세 남성과 자주 목격됨. 고급 레스토랑 출입, 백화점 쇼핑 동행. 사진 첨부. 사진 속 수진이 한 남자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쇼핑백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정해 보였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아들 돈 노리면서 다른 남자 만나는 여자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의 진짜 본성을. 며칠 후 태준은 아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차가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태준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수진.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은혜야, 이거 받아. 결혼준비금이야. 준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아, 저는 이거 못 받아요. 왜?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저는 빚지고 시작하는 결혼은 못해요. 빚이 아니라 사랑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받으면 빚이에요. 제가 갚을 수 없는 건 받지 않아요.
수진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천천히 같이 모으자.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태주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자존심만 센 여자로군. 나중에 더 받아내려는 수작이야.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또 다른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그 남자 정우진과의 통화가 잦았습니다. 오빠, 다음 주 약속 잡자. 오빠, 그때 받을게.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가 따로 있어. 아들한테는 안 받으면서 그 남자한테는 받는다는 거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보고서를 내던졌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로.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30년은 된 듯한 옷, 곳곳이 해지고 얼룩투성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재벌이 아니라 가난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면 알 수 있어.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그 반찬 가게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낡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 오래된 간판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험하러 온 겁니다. 태주는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간판에 할머니의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좁은 가게, 테이블 너댓 개가 전부였습니다. 손님들이 태준을 보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 안쪽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앞치마 차림,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수진이 태준을 봤습니다. 잠깐 멈칫했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구석자리 비었어요. 태준은 놀랐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손님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다른 자리 없나요? 수진이 미안해하며 다른 테이블을 안내했습니다. 태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김치찌개 주세요. 잠시 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고기가 듬뿍.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한 숟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김치찌개라고 내나?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너무 짜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해드릴게요.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필요 없어. 돈 내놔. 수진이 계산대로 가서 돈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남자가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깊은 숨을 내쉬더니 엉망이 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지켜봤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미소 지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갔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주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트집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와봐야 했습니다. 이틀 후 태주는 다시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같은 차림, 낡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수진이 태준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카운터 옆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아들 돈으로 사치하는구나. 오늘은 뭐 드실래요? 된장찌개 주세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태준도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진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뒤에 큰 보냉백,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진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수진이 한 빌라 앞에 섰습니다. 보냉백에서 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반찬 갖다 드렸어요. 8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은혜야.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올게요. 수진이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또 통을 건넸습니다. 또 어르신이 나왔습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5집을 돌았습니다. 모두 홀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집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3층, 수진이 무거운 보냉백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할아버지, 반찬 왔어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없으면 나 어떡하니?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자전거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자전거 바퀴가 펑크 났습니다. 공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수진이 멈췄습니다. 벽에 기대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태주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여자라면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한 척 하는 거야. 분명 그래. 태주는 차를 돌렸습니다.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정우진이란 남자, 더 조사해. 사흘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정우진 35살, 대기업 과장, 연봉 7천만 원, 미혼. 계속 읽었습니다. 이수진과 월 2회 이상 만남,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동행, 최근 3개월간 약 500만 원 지출 추정, 사진들이 첨부됐습니다. 수진과 정우진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내던졌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다음 날 태주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우진이 왔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수진과 정우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친밀해 보였습니다. 정우진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열었습니다. 뭔가 반짝였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프로포즈인가?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자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이 다시 밀었습니다. 결국 수진이 받았습니다. 정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준혁이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 준혁이 앉았습니다. 태주는 사진들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준혁이 사진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은혜랑 정우진이란 남자야. 내 여자가 만나는 남자.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증거가 여기 있잖아.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은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설명해봐. 왜 다른 남자를 만나?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준혁도 정우진에 대해 몰랐습니다. 대답 못하지? 너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 당장 물어봐. 정우진이 누구냐고. 대답 못하면 결혼은 없어. 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이 나갔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그랬어. 돈을 노리는 여자였어.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은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아, 어서 와. 준혁은 웃지 못했습니다. 은혜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두 사람이 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진과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준혁아, 이건 정우진이 누구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 좀 해줘.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미안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왜 말 못해? 그냥 믿어줘.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손을 뺐습니다. 믿으라고? 설명도 없이? 은혜야, 나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 증거 사진 보여주시면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사? 나를? 응. 탐정 고용해서 다 찍었어.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은혜야, 제발 설명해줘. 정우진이 누군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미안해. 왜? 대체 왜?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지금은 안 돼.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은혜야, 나도 힘들어. 우리 결혼, 잠깐 미루자. 내가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준혁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가게 카운터에 구청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열었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 통지서. 귀 점포는 철거 대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3개월 내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혼도 연기됐습니다. 가게도 없어집니다. 어르신들 반찬은 어떻게? 주저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준혁에게는 오빠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아직 준비 안 됐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수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행복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아들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야, 아직도 말 못해? 정우진이 누군지. 침묵. 알았어. 나라도 알아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 정우진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정우진이 나왔습니다. 정우진 씨? 정우진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수진의 약혼자입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준혁 씨. 커피숍으로 가시죠. 두 사람이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정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오빠입니다. 이복 오빠.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은혜가 부모님 안 계신다고.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두 가정을 오가셨죠. 돌아가시고 유언장에서 알았습니다.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찾아갔죠. 수진이가 혼자 힘들게 사는 걸 봤습니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거절했어요. 오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어르신들 반찬비를 제가 냈습니다. 수진이 모르게 매달 100만 원씩. 준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오빠라고 불러줬어요. 선물도 받았고요. 하지만 다음 날 돌려줬습니다. 정우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동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이를 지켜주세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정우진이 이복 오빠라는 것, 반찬비를 낸 것. 태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내가 착각한 건가? 네. 은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를 의심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모두 오해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태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태준과 국밥집 할머니. 45년 전 겨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태준은 돈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태준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국밥집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국밥을 떠먹여줬습니다. 괜찮아요? 길에서 쓰러져 있길래. 그날부터 태주는 그 국밥집에 다녔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머니는 밥을 줬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돼요. 몇 년 후 태주는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국밥집은 사라졌습니다. 재개발. 할머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 빚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가게 이름, 할머니의 반찬. 설마. 태주는 서둘러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준혁이 아버지입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국밥집 할머니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저희 할머니세요. 국밥집 하셨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분이 절 살리셨습니다. 45년 전에. 수진이 놀랐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72년 인생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던 사람이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저는 손녀를 의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태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당신이 왜 어르신들을 돌보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게 철거, 제가 맡겠습니다. 새 가게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호텔 연회장. 약혼식이었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훌륭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며느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준은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주셔서. 그날 밤 태준은 할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빚을 갚았습니다. 손녀를 잘 돌보겠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